그날 밤 대감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 다른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대감의 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얼굴은 이미 병색이 짙었습니다. 반면 서자로 태어난 아이는 힘차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감은 말했습니다. 아들을 바꾸자. 하지만 이 일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녀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인은 불길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연한 화재라고. 하지만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영조 31년 늦봄 경기도 외곽. 한 양반과 대감댁의 새벽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긴장으로 가득했다. 기와지붕 아래 안채에서는 부인의 해산이 시작되었고 담장 너머 별채에서는 첩의 진통이 동시에 깊어지고 있었다. 하필 같은 날, 같은 시각.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의 장난이었다. 집안 어른들은 이것을 기륭이 겹친 징조라 수군거렸다. 안채 마님과 별채 첩이 동시에 이것이 길한 일인지 흉한 일인지 쉿! 조심하시오. 대감마님이 들으시면 하인들은 발소리조차 죽인 채 부엌과 사랑채를 오가며 뜨거운 물을 날랐다. 대감 최윤겸은 사랑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쉼없이 움직였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관절을 꺾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오늘이 운명을 가르는 날이다. 조선의 양반가에서 적자는 가문의 뿌리였다. 반면 서자는 그늘이었다. 빛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인정받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그런데 오늘 그 뿌리와 그늘이 한날에 태어나려 한다. 대감 최윤겸은 50줄의 남자였다. 평생을 단정히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으나 그의 속은 늘 두 겹이었다. 체면이 첫째였고 가문이 둘째였으며 사람은 셋째였다. 그가 밤마다 걱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 대를 잇는 일이었다. 안채의 부인은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쓸모가 없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부인을 10년간 괴롭혔다. 온갖 약을 먹고 온갖 기도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임신 소식이 들렸다. 하늘이시여 감사하옵니다. 부인은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빌었다. 아들을 점지해 주소서. 아들만 낳게 해 주소서. 한편 별채의 첩 옥녀는 25의 젊은 여인이었다. 옥녀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다.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도망가자 그녀는 대감댁에 팔려왔다. 처음에는 시녀였다가 대감의 눈에 들어 첩이 되었다. 옥년의 배가 불러오던 날부터 대감댁의 공기는 서늘해졌다. 아들이면 어떡하나. 안채 부인의 눈빛은 밤마다 칼처럼 예리해졌다. 옥년이 아들을 낳으면 서자라도 대를 이을 수 있다. 그럼 자신의 아이는 설 자리를 잃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도 다른 손으로 염주를 굴리며 중얼거렸다. 적자가 먼저다. 적자가 먼저 나와야 한다. 그 말은 기도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진통 소리는 장독대 뒤까지 번졌다. 안채에서 산파가 외쳤다. 마님, 나옵니다. 힘을 주셔야 합니다. 부인의 비명이 안채를 가득 채웠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손톱은 이불을 파고들었다. 동시에 별채에서도 비명 섞인 숨소리가 터졌다. 첩,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옥년의 목소리는 더 약했다. 그녀는 진통 속에서도 안채 쪽을 바라봤다. 제발 마님께서 먼저 순산하시길. 옥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먼저 아들을 낳으면 자신과 아이 모두 위험하다는 것을. 집안의 시간은 두 갈래로 찢겨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거의 같은 순간에 울음이 터져야 할 집안에 이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안채에서 먼저 아이가 나왔다. 산파가 아기를 들어 올렸는데 울음이 이상했다. 크지 않았다. 아니, 울음이라기보다는 가느다란 숨소리에 가까웠다. 응. 아기의 얼굴은 붉기보다 희었다. 입술은 색이 옅었고 몸은 떨렸다. 산파는 놀라며 아기의 등을 살살 쓸어내렸다. 아가야, 울어야지. 울어야 사는 거야. 그러나 아이는 우는 대신 작은 기침 같은 소리만 냈다. 컥, 컥.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아이가. 그때였다. 별채에서 마치 반대로 하늘을 찢는 듯한 울음이 터졌다. 으아앙. 그 울음은 힘이 있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들렸다. 하인 하나가 무심코 중얼거렸다. 별채 도련님 울음이 장수 울음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른 하나가 눈으로 쏘아붙였다. 입 닥쳐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울음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처럼 들렸다. 별채의 아이가 튼튼하다는 것은 안채의 아이가 약하다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대감 최윤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채로 급히 들어갔다. 아이는 어떻소? 산파는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련님이십니다. 하오나 뭐요? 아기의 기운이 약하옵니다. 대감은 아기를 내려다봤다. 아기는 작고 여렸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고 숨소리가 가늘었다. 의원을 불러라. 당장. 의원이 급히 불려왔다. 그는 아기의 맥을 짚고 몸을 살폈다. 한참을 살피던 의원은 눈을 내리깔고 말이 없었다. 대감이 낮게 그러나 위협적으로 물었다. 어떻소? 살 수 있겠소? 의원은 조심스럽게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입을 열었다. 대감마님, 아기의 기운이 매우 약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으나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다옵니다. 그 말은 칼이었다. 대감의 안쪽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래 버티기 어렵다. 그 말은 곧 가문이 끊길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안채 부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우리 아이. 살아야 해. 10년을 기다린 아이인데. 시어머니는 방 밖에서 염주를 굴리며 중얼거렸다. 하늘이시여. 왜 이런 시련을. 그 순간 대감의 귓가에 다시 들려왔다. 별채에서 터지는 힘찬 울음. 으앙. 대감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다. 의원이 물러간 뒤 대감은 안채 부인과 마주 앉았다. 부인은 아기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아기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가느다란 숨만 쉬고 있었다. 대감은 손을 뻗어 아기의 이마를 짚었다. 차가웠다. 생명의 온기가 약했다.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감마님, 우리 아이, 살 수 있겠지요? 제발. 대감은 답하지 못했다. 답을 하는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것 같았다. 밖에서는 별채의 울음이 한 번 더 크게 터졌다. 대감은 그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부인의 눈빛이 따라왔다. 그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설마.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별채 아이. 아들이 옵니까? 대감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부인의 마음을 더 얼렸다. 부인은 아기를 더 꽉 끌어안았다. 안 돼. 안 돼요. 이 아이가 적자예요. 이 아이가. 하지만 아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가느다란 숨만 쉴 뿐이었다. 그날 밤 대감댁은 잔치 대신 숨죽인 기도를 올렸다. 시어머니는 사당에 향을 올리며 적자를 지켜주소서를 수십 번 되뇌었다. 안채 부인은 아기 옆에서 밤새 잠을 못 이뤘다. 아기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등을 토닥였다. 별채의 옥녀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도 웃지 못했다. 아기는 튼튼했다. 울음도 컸고 젖도 잘 빨았다. 하지만 옥녀는 기뻐할 수 없었다. 이 아이가 튼튼하다는 것이 이 집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 옥녀는 알아차렸다. 이 집안의 공기가 자신과 아이를 향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대감 최윤겸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밤새 장부를 넘기는 척했다. 그러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맴돌았다. 가문이 끊기면 끝이다. 대감의 집안은 3대에 걸쳐 내려온 양반가였다. 할아버지는 병조 판서를 지냈고 아버지는 호조 참판이었다. 그 피를 이어받은 자신도 현재 고을의 수령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재산은 흩어지고 가문은 역사에서 지워진다. 안채 아이는 살기 어렵다고 했다. 대감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상상했다. 안채 아이가 죽는 장면을, 부인이 통곡하는 장면을, 배가 끊기는 장면을, 그리고 별채 아이가 자라는 장면을. 서자라도 배를 이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서자는 한계가 있었다. 벼슬길이 막혀 있고 사회적 지위도 낮다.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서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않는다. 만약 저 아이가 적자였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대감은 소스라쳤다. 아니야.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별채 아이를 안채로, 안채 아이를 별채로. 대감은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놀랐다. 손이 떨렸다. 이건 미친 짓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속삭였다. 하지만 가문을 살릴 수 있어. 튼튼한 적자를 얻을 수 있어. 대감은 밤새 자신과 싸웠다. 양심과 욕망이 충돌했다. 새벽녘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산파를 불러라. 하인이 놀라 물었다. 지금이옵니까? 한밤중에. 지금이라고 했다. 당장. 산파가 급히 불려왔다. 산파는 손을 비비며 대감 앞에 섰다. 대감마님, 급히 부르셨습니까? 대감은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문을 닫게 했다. 방 안에는 대감과 산파만 남았다. 촛불이 흔들렸다. 대감은 한참을 침묵하다 낮게 물었다. 산파. 예, 대감마님. 안채 아기. 정말로 살기 어렵겠소? 산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의원도 그리 말씀하셨고 소인이 보기에도 기운이 너무 약하옵니다. 대감의 손가락이 떨렸다. 별채 아기는. 산파의 눈이 흔들렸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별채 도련님은 매우 튼튼하옵니다. 울음도 크고 몸도 건강하고. 대감은 촛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산파, 나는 지금 매우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한다. 예. 이 말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산파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예. 대감마님. 대감은 마침내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말을 꺼냈다. 아이를 바꾸자. 네.
산파는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 믿고 싶었다. 대감마님, 지금 무슨 말씀을? 아이를 바꾸자. 안채 아이를 별채로, 별채 아이를 안채로. 산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몸이 뒤로 물러났다. 아니 됩니다. 대감마님. 그건 하늘을 속이는 일이옵니다. 어찌 그런. 대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하늘이 우리를 살려주었느냐? 대감마님. 하늘은 우리에게 죽어가는 적자를 주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감은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내 바닥에 놓았다. 은빛이 촛불에 반짝였다. 이것은 내 입을 사는 값이다. 산파의 손이 떨렸다. 대감마님, 소인은 내 입이 열리면 내 목숨도 열린다. 대감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산파, 너는 이 집안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 비밀을 지키면 부자가 되고 세면 죽는다. 선택해라. 산파는 숨이 막혔다. 이것은 협박이었다. 아니, 협박 이상이었다. 생사를 가르는 명령이었다. 대감마님, 그래도 이것은. 대감은 주머니에서 은자를 더 꺼냈다. 하나, 둘, 셋. 이것으로 부족하냐? 더 줄까? 산파의 눈이 은자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가난했다. 평생 산파로 살며 근근히 먹고 살았다. 대감은 그 눈빛을 읽었다. 산파,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모두 살아남아야 한다. 안채 아이는 어차피 죽는다. 의원도 그리 말했다. 그럼 그 아이를 별채로 보내 조용히 가게 하고 별채의 튼튼한 아이를 안채로 보내 적자로 키우는 것이다. 누가 손해를 보느냐? 산파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나는 내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명령하는 것이다. 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다. 이 집안에 튼튼한 적자가 남는 것. 그리고 그 적자는 세상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산파는 끝내 고개를 떨구었다. 알겠사옵니다, 대감마님. 대감은 그때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내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하거라. 아무도 모르게. 예. 산파가 물러나갔다. 대감은 홀로 남아 손을 떨며 술을 마셨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답했다. 가문을 위해서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날 새벽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산파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젖먹이 포대기 2개, 이불 2개, 그리고 옥장식 2개. 옥장식은 아기가 태어날 때 목에 거는 작은 장신구였다. 안채 아이에게는 석자가 새겨진 옥이, 별채 아이에게는 덕자가 새겨진 옥이 걸려 있었다. 산파는 그 옥장식을 조심스럽게 바꿔 달았다. 대감은 안채 부인이 잠든 틈을 노렸다. 부인은 아기 옆에서 지쳐 잠깐 눈을 붙였다. 이틀 밤을 새운 탓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산파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채에 들어갔다. 마님, 마님. 부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산파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어 올렸다. 아기는 여전히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작은 손만 파르르 떨렸다. 산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은자를 받았고 대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산파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조용히 안채를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다. 하인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다. 산파는 별채로 향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별채의 문을 열자 옥년이 아기를 안고 누워 있었다. 누구세요? 옥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일어날 수도 없었다. 산파는 낮게 속삭였다. 옥년 아씨,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산파마님? 이 한밤중에 무슨... 산파가 안채 아이를 내려놓고 별채 아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옥년의 눈이 커졌다. 저게 무슨 짓이세요? 제 아이를... 쉿! 산파가 다급히 옥년의 입을 막았다. 옥년 아씨,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는 보시지 못한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산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대감마님의 명령입니다. 아이를 바꾸라고. 옥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다. 하지만 산파는 이미 아이를 안고 물러서 있었다.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산파는 안채 아이를 옥년의 곁에 내려놓았다. 옥년은 그 아이를 보고 숨이 막혔다. 그 아기는 조금 전 자신의 품에 있던 아기와 완전히 달랐다. 울음이 약했다. 숨이 얇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옥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 아이는 안채 마님의 아드님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씨의 아드님이 됩니다. 산파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다. 그리고 아씨께서 낳으신 아기는 안채 마님의 적자가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옥년이 소리를 지르려 하자 산파가 재빨리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하십시오. 소리내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산파의 눈빛이 절박했다. 옥년 아씨,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대감마님의 명령입니다. 거역하면 아씨도 저도 그리고 두 아이 모두 살아남지 못합니다.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럼 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는 살아남습니다. 산파가 조용히 말했다. 안채로 가서 적자로 자랍니다. 튼튼하게, 떳떳하게. 하지만 저는, 아씨는 이 아이를 키우셔야 합니다. 산파가 안채 아이를 가리켰다. 이 아이는 약합니다. 어쩌면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리셔야 합니다. 옥년은 그 아이를 내려다봤다. 아기는 가느다란 숨을 쉬며 눈을 감고 있었다. 옥년의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 한쪽에는 자신이 낳은 아이, 지금 산파의 품에 안겨 안채로 가는 아이. 다른 한쪽에는 안채 부인이 낳은 아이, 지금 자신의 곁에 누워 죽어가는 아이. 아씨, 산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택하십시오. 진실을 말하고 모두 죽을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고 한 아이라도 살릴 것인가. 옥년은 소리내어 울지 못했다. 입을 막고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떨며 울었다. 산파는 옥년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별채 아이를 안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복도를 지날 때 산파는 아기를 내려다봤다. 아기는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내가 어미를 모르고 자라게 되어서. 산파는 안채로 돌아갔다. 부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산파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부인 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원래 있던 아기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산파는 방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아이들은 바뀌었고 운명은 뒤바뀌었다. 새벽 해가 떠올랐다. 안채에서 부인이 깨어났다. 그녀는 곁에 아기를 내려다봤다.
아가야. 아기는 눈을 떴다. 그리고 건강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으앙. 부인은 놀라 아기를 안아 올렸다. 어머, 어머, 우리 아기가 울음을 울어. 아기는 어제와 달리 힘차게 울었다. 손발도 활발하게 움직였다. 부인은 기뻐하며 아기를 꽉 껴안았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를 살려주셔서. 시어머니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냐? 어머님, 아기가 울어요. 건강하게.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고 눈이 커졌다. 오, 정말로. 시어머니는 아기의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얼굴을 살폈다. 아기가 간밤에 기운을 차렸구나. 하늘이 도우신 것이야.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다. 석윤아, 우리 석윤아. 석윤. 안채 아이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받은 아이는 원래의 석윤이 아니었다. 대감 최윤겸은 안채에 들어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성공했다. 별채에서는 옥년이 약한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가야, 제발 살아야 한다. 아기는 가느다란 숨을 쉬며 눈도 뜨지 못했다. 하인들이 별채를 지나며 수군거렸다. 별채 아기는 약하다더군. 그래, 안채 도련님은 기적처럼 건강해지셨는데 하늘도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시나 봐. 옥년은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다. 하늘이 아니야. 사람이 한 짓이야.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자신의 진짜 아들도 위험해진다. 그날부터 바뀐 두 아들의 운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1살, 2살, 3살. 안채에서 자란 아이는 적자 도련님이라 불리며 비단옷을 입고 자랐다. 이름은 석윤. 대감은 석윤을 친아들처럼 안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다. 우리 석윤이가 벌써 글자를 안다네. 3살에 천자문을 읽어. 역시 대감댁 적자 도련님이십니다. 안채 부인은 석윤을 자기 배에서 나온 아이라 믿고 온 정성을 다했다. 젖을 물리고 재우고 아플 때면 밤을 새워 간호했다. 석윤은 그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아이는 이상할 정도로 건강했다. 잘 먹고 잘 자고 병치레도 거의 없었다. 부인은 그것을 하늘이 살려주셨다라며 감격해했다. 우리 석윤이는 기적 같은 아이야. 태어날 때 그렇게 약했는데. 시어머니도 석윤을 보며 만족해했다. 역시 우리 집안의 적자다. 하늘도 우리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어.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기적이 하늘이 아니라 대감의 계략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반대로 별채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서자라는 이름표가 붙었다. 이름은 덕쇠. 덕쇠는 옥년이 낳았다는 기록 한 줄로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덕쇠는 자주 열이 났다. 기침이 깊었고 몸이 약했다. 옥년은 밤마다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숨을 붙잡았다. 아가야, 제발 버텨야 한다. 살아야 해. 아이는 울 힘도 없이 눈만 껌뻑였다. 작은 손이 떨렸고 숨소리가 가늘었다. 의원이 여러 번 불려왔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기운이 약합니다. 약을 써보겠으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감은 별채에 약값을 대주긴 했지만 안채만큼은 아니었다. 서자에게 너무 많은 돈을 쓸 수는 없다. 하인들도 덕세를 함부로 대했다. 서자 도련님, 이리 오시오. 서자놈은 몸도 약해. 쓸모가 없어. 옥년은 그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대항할 수 없었다. 옥년의 마음은 날마다 두 갈래로 찢어졌다.
안채에서 자라며 웃는 석윤. 그 아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 별채에서 시들어가는 덕세. 그 아이가 안채 부인의 친아들이라는 사실. 옥녀는 석윤을 멀리서 볼 때마다 손이 떨렸다. 저 아이가 내 아이인데 나는 저 아이에게 어머니라 부를 수 없다. 어느 날 석윤이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옥녀는 빨래를 하는 척하며 석윤을 지켜봤다. 석윤은 건강하게 뛰어놀았다. 웃음소리가 맑았고 얼굴에 생기가 넘쳤다. 내가 낳은 아이가 저렇게 자라고 있구나. 옥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안채 부인이 나와 석윤을 불렀다. 석윤아, 이리 오너라. 예, 어머니. 석윤은 달려가 부인의 품에 안겼다. 부인은 석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우리 아들, 오늘도 건강하구나. 옥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저 아이가 저분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나는, 옥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한편 덕세가 기침으로 숨을 헐떡일 때마다 옥녀는 또 다른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 아이가 죽으면 비밀도 함께 묻히는 걸까? 하지만 옥녀는 그렇게 비열해지고 싶지 않았다. 덕세는 죄가 없었다. 이 아이도 내가 살려야 해. 옥녀는 덕세를 정성껏 돌봤다. 밤을 새워 간호하고 약을 먹이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덕세는 그런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 옥년의 가슴이 무너졌다. 아니야, 덕세야. 너는 강한 아이야. 지금은 약하지만 곧 건강해질 거야. 정말요? 그럼 어머니가 약속한다. 옥녀는 덕세를 꽉 껴안았다. 그 품 안에서 덕세는 조금씩 숨을 고르며 잠들었다. 석윤이 5살이 되던 해 집안에서는 큰 경사가 있었다. 석윤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글을 한번 보면 잊지 않았다. 훈장이 감탄하며 말했다. 도련님은 총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듯합니다. 이 나이에 천자문을 다 떼다니. 대감 최윤겸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그래, 내 선택은 옳았다. 저 아이가 우리 집안을 빛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죄가 아니라 지혜로 포장했다. 안채 부인은 석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석윤은 부인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저 더 공부할래요. 그래, 우리 석윤이. 열심히 해라. 석윤은 날마다 글을 읽고 쓰며 자랐다. 5살에 천자문, 6살에 동몽선습, 7살에 소학을 읽었다. 마을 사람들은 석윤을 신동이라 불렀다. 대감댁 도련님은 장차 크게 될 인재입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를 것이오. 대감은 그 말들을 듣고 기뻐했다. 집안 잔치를 열고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이것이 다 우리 집안의 좋은 혈통 덕분이지. 하지만 옥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혈통? 그 혈통은 제 것인데. 한편 덕세는 같은 나이에도 글을 배우지 못했다. 서자는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 대감의 명령이었다. 덕세에게는 훈장도 붙지 않았다. 하지만 덕세는 이상하게도 눈빛이 맑았다. 아픈 몸으로도 주변을 살폈고 사람들의 말투에 숨은 의미를 읽었다. 어느 날 덕세는 석윤이 글 읽는 소리를 멀리서 들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하늘과 땅은 검푸르고 누르며 우주는 아득한 태고의 혼돈에서 비롯되었다. 덕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 소리가 아름다웠다. 나도 저렇게 글을 읽고 싶다.
덕세는 몰래 안채 근처로 다가갔다. 창문 틈으로 석윤이 글 읽는 모습을 봤다. 석윤은 책을 펼치고 또박또박 글자를 짚으며 읽었다. 훈장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덕세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 걸까? 왜 나는 늘 별채에만 있어야 하는 걸까? 그때 하인 하나가 덕세를 발견했다. 서자 도련님, 여기서 뭐 하시오? 저는 어서 별채로 돌아가시오. 안채에 함부로 오시면 안 됩니다. 덕세는 쫓기듯 별채로 돌아갔다. 옥년이 덕세를 보고 물었다. 덕세야, 어디 갔었니? 아무데도 안 갔어요. 덕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옥년은 아들의 눈빛을 읽었다. 이 아이도 알고 있구나. 불공평을. 옥년은 덕세를 끌어안았다. 덕세야, 어머니가 글을 가르쳐 줄게. 정말요? 그래. 어머니가 어릴 때 배운 것이 있어. 많지는 않지만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옥년은 덕세에게 몰래 글을 가르쳤다.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바닥에 글자를 쓰며 가르쳤다. 이것은 하늘 천자야. 덕세는 천천히 따라했다. 몸은 약했지만 머리는 맑았다. 석 달이 지나자 덕세는 천자문의 절반을 읽을 수 있었다. 옥년은 놀라며 덕세를 껴안았다. 덕세야, 너도 똑똑한 아이구나. 어머니, 저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 어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하지만 이것은 비밀이어야 했다. 서자가 글을 배운다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석윤이 12살이 되었다. 석윤은 무예에도 재능이 있었다. 활을 잡으면 표적을 맞췄고 검수를 배우면 자세가 곧바로 잡혔다. 대감은 사람들 앞에서 석윤을 자랑했다. 내 아들은 문무를 겸비했다. 장차 조정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대감마님,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석윤은 그런 칭찬을 들으며 자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석윤은 가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정말 이곳 사람인가? 특히 안채 부인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다. 부인은 자신을 사랑했지만 석윤은 그 사랑이 가끔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왜인지 나는 완전히 마음을 열 수가 없다. 석윤은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덕세는 12살이 되어서도 몸이 약했다. 하지만 덕세는 이상하게도 눈빛이 깊어졌다. 옥년에게 배운 글로 세상을 읽기 시작했다. 덕세는 몰래 서책을 구해 읽었다. 하인들이 버린 책을 주워 읽고 장터에서 헌 책을 얻어 읽었다. 어느 날 덕세는 옥년에게 물었다. 어머니, 왜 그러니, 덕세야? 왜 저는 늘 별채에만 있어야 합니까? 옥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덕세야, 그것은 왜 저는 안채로 가면 안 됩니까? 왜 석윤 형님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저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까? 덕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옥년은 대답을 삼켰다. 진실을 말하면 둘 다 죽는다. 덕세야, 세상에는 정해진 것이 있단다. 적자와 서자는. 저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세의 눈빛이 또렷했다. 같은 날 태어났는데 왜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까? 옥년은 할 말을 잃었다. 덕세는 어린 나이에도 세상의 부조리를 꿰뚫어 봤다. 어머니, 혹시? 덕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옥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냐? 저는 가끔 느낍니다. 이곳이 제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옥년은 덕세를 끌어안았다.
덕세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넌 내 아들이야. 그것만 기억해라. 덕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대감댁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대감의 정적, 이조의 관원 박서방이었다. 그는 사냥을 핑계로 대감댁에 들렀다. 술자리에서 박서방이 은근히 말했다. 대감댁은 참 신기하구려. 대감이 웃으며 받았다. 무엇이 신기하단 말이오?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 하나는 적자, 하나는 서자. 박서방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적자는 너무나 튼튼하고 총명하며 서자는 너무나 약하고 병색이 짙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세상일이란 참 묘하지 않습니까? 하. 대감은 잔을 내려놓지 않았으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박서방은 웃으며 한마디를 더 던졌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삼파가 아직 살아있다더군요. 그 말에 대감의 속이 얼어붙었다. 삼파. 그 입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박서방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속삭였다. 대감, 세상에는 비밀이라는 것이 참 무섭지요. 비밀은 언젠가는 새어나가게 마련입니다. 무슨 뜻이오? 아무 뜻도 없습니다. 다만, 박서방이 미소 지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물론, 대가는 있겠지요. 대감은 박서방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았다. 협박이었다. 박서방이 떠난 후 대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삼파를 없애야 한다. 그는 비밀이 새어나갈 가능성을 계산했다. 삼파, 하인, 별채의 옥년, 그리고 덕세는 자라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대감은 결심했다. 입을 막아야 한다. 며칠 후 대감은 삼파를 몰래 불렀다. 삼파, 너는 이제 나이가 많지 않느냐? 예, 대감마님. 삼파는 60이 넘은 노인이었다. 몸도 약해지고 기억도 흐릿해졌다. 마을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감마님, 그것은. 대감은 은자 주머니를 내밀었다. 이것을 가지고 멀리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삼파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받았다. 알겠사옵니다. 삼파는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 이틀 후 삼파의 시신이 산길에서 발견되었다. 삼파 마님이 길을 가다 떨어져 돌아가셨다더군. 나이가 많으셨으니 어쩔 수 없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옥녀는 알았다. 대감마님이 손을 쓰셨구나. 옥녀는 두려웠다. 삼파가 죽었다는 것은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 줄었다는 뜻이었다. 다음은 나일까? 그날부터 옥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음식이 바뀌었다. 하인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의 맛이 이상했다. 이 음식, 뭔가 쓴맛이. 옥녀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덕세에게도 먹이지 않았다. 며칠 후 대감댁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별채에서 불이 났다. 불이야. 밤중에 불길이 별채의 처마를 핥았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며 외쳤다. 옥녀는 덕세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덕세야, 일어나. 불이야. 덕세는 잠에서 깨어 놀라 일어났다. 어머니. 옥녀는 덕세의 손을 잡고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문이 안 열려. 옥녀는 문을 밀고 당겼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가 놓았다. 열어라. 안에 사람이 있다. 덕세가 있어. 옥년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연기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컥, 컥. 덕세가 기침을 했다. 몸이 약한 덕세는 연기에 더 빨리 약해졌다. 옥녀는 이를 악물고 창문을 밀었다. 하지만 창살이 걸려 있었다. 평소에는 없던 창살이 어느새 설치되어 있었다. 누군가 미리 준비했구나. 옥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불은 우연이 아니다. 계획된 살인이다. 덕세야. 옥녀는 덕세를 품에 안았다. 어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어머니가 지킬게. 옥녀는 자신의 몸으로 덕세를 감쌌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다.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옥년의 눈에 석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이 낳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아들. 석윤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품 안의 덕세를 내려다봤다. 자신이 낳지 않았지만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 덕세야, 너는 살아야 한다. 옥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창살을 흔들었다. 하지만 창살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라. 석윤의 목소리였다. 석윤은 불이 난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하인들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별채로 달려왔다. 문을 열어. 안에 사람이 있어. 도련님, 위험합니다. 비켜라. 석윤이 몸으로 문을 들이받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문이 열렸다.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석윤은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별채 아주머니, 덕세. 석윤은 옥년과 덕세를 발견했다. 옥년은 덕세를 품에 안은 채 쓰러져 있었다. 아주머니. 석윤이 옥년을 흔들었다. 옥년은 가까스로 눈을 떴다. 석윤. 괜찮으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석윤은 덕세를 먼저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 옥년을 끌어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옥년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아주머니. 옥년은 석윤의 손을 잡았다. 석윤아. 예, 아주머니. 너는 착한 아이다. 옥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덕세를 부탁한다. 아주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의원을 부를게요. 옥년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석윤의 귀에 속삭였다. 석윤아, 너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네. 석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옥년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옥장식이었다. 이것을 가져라. 그리고 덕세에게도 하나 있다. 옥년이 옥장식을 석윤의 손에 쥐어줬다. 두 개를 합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주머니, 무슨 말씀을? 옥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아주머니. 석윤이 외쳤지만 옥년은 눈을 감았다. 옥년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덕세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다. 어머니가 석윤의 품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어머니. 덕세는 달려가 옥년을 끌어안았다. 어머니, 눈 떠요. 제발. 하지만 옥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감 최윤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끝났다. 이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덕세뿐이다. 옥년의 장례가 치러졌다. 대감은 불의 재앙이라며 초상을 치렀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덕세는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다. 더 기침했지만
더 오래 버텼다. 그리고 눈빛이 달라졌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석윤 형님에게 무언가를 주셨다. 덕세는 어머니의 유품을 살피기 시작했다. 불에 타지 않은 물건들 중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다. 보자기 안에는 옥장식의 반쪽이 들어 있었다. 덕세는 그것을 손에 들고 살폈다. 용무늬의 반쪽이었다. 이건 무엇일까? 덕세는 며칠 동안 그것을 품에 지니고 다녔다. 한편 석윤도 옥년이 준 옥장식을 품에 지니고 있었다. 석윤은 옥년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무슨 뜻일까? 석윤은 밤마다 그 말을 곱씹었다. 어느 날 석윤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상자인데, 상자를 열자 안에 옥장식의 반쪽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내 태몽을 간직한 것이라고 어머니께서. 석윤은 두 개의 반쪽을 꺼내 비교해 봤다. 옥년이 준 것과 상자에 있던 것. 두 개를 가까이 대는 순간 석윤의 손이 떨렸다. 무늬가 이어졌다. 정확히 완벽하게 이어졌다. 이건 원래 하나였다. 석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거지? 석윤은 덕세를 떠올렸다. 덕세에게도 하나 있다고 했다. 설마. 석윤은 덕세를 찾아갔다. 덕세. 석윤 형님. 덕세는 여전히 몸이 약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너에게 혹시 옥장식이 있느냐? 덕세의 눈이 흔들렸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보여줄 수 있겠느냐? 덕세는 잠시 망설이다 품에서 옥장식을 꺼냈다. 석윤도 자신의 것을 꺼냈다. 두 사람은 세 개의 반쪽을 바닥에 놓았다. 그리고 맞춰봤다. 세 개가 아니었다. 원래는 두 개였다. 석윤이 가진 두 개의 반쪽은 하나로 합쳐졌다. 덕세가 가진 하나는 따로 남았다. 이건. 석윤과 덕세는 서로를 바라봤다. 형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석윤은 숨이 막혔다. 모르겠다. 하지만 석윤은 옥년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그리고 덕세도 어머니가 불 속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가 아니다고?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다. 설마. 석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바뀐 것인가? 덕세도 같은 생각을 했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증거는 눈앞에 있었다. 옥장식, 어머니들의 마지막 말, 그리고 서로를 볼 때마다 느꼈던 이상한 감정. 석윤은 주저앉았다. 나는 누구인가? 덕세도 바닥에 앉았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석윤이 입을 열었다. 덕세, 우리 진실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요? 삼파를 찾아야 해. 삼파라면 알 것이다. 하지만 덕세가 고개를 저었다. 삼파 마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며칠 전 산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고. 석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진실을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은 동시에 한 사람을 떠올렸다. 대감 최윤겸. 그날 밤 석윤은 대감을 찾아갔다. 아버님. 대감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 석윤아?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석윤이 옥장식을 내밀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태어남을 되찾았다. 그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 걸었던 것이다. 그럼 왜 두 개입니까? 뭐?
석유는 두 개의 반쪽을 모두 내밀었다. 하나는 제 상자에 있었고 하나는 별채 옥년 아주머니께서 주신 것입니다. 대감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덕세에게도 하나 있습니다. 석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버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감은 한참을 침묵했다. 석윤아, 예, 너는 적자다. 그럼 덕세는요? 대감은 눈을 감았다. 덕세는 서자다. 정말 그렇습니까? 석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님,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감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석윤아, 앉아라. 석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대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너는 원래 별채에서 태어났다. 네. 그리고 덕세는 안채에서 태어났다. 석윤의 세계가 무너졌다. 하지만 안채 아이가 너무 약했다. 의원이 말하길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가문을 지켜야 했다. 대를 이어야 했다. 그래서 저와 덕세를 바꾸신 겁니까?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산파에게 명했다. 안채 아이와 별채 아이를 바꾸라고. 석유는 몸이 떨렸다. 그럼 저는 옥년 아주머니. 그렇다. 옥년이 너를 낳았다. 석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덕세는 안채 어머니의. 그렇다. 석윤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아버님, 어떻게 그런 짓을. 대감도 눈물을 흘렸다. 나도 괴로웠다. 하지만 가문을 위해서. 가문. 석윤이 소리쳤다. 가문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대감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덕세가 들어왔다. 저도 다 들었습니다. 덕세는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대감마님, 아니 아버님. 덕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정말 안채 어머님의 아들입니까?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덕세야. 너는 안채 부인의 친아들이다. 덕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약한 것은 원래 내가 약했다. 태어날 때부터 덕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이 왜 항상 병치레를 했는지, 왜 사람들이 자신을 쓸모없다고 했는지. 그럼 옥년 어머니는, 옥년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대감이 말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너희 둘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덕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별채에 불이 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겠죠? 대감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비밀을 지키려 했다. 어머니를 죽이신 겁니까? 덕세가 외쳤다.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석윤과 덕세는 서로를 바라봤다. 한쪽은 적자로 자랐지만 실제로는 서자였고, 한쪽은 서자로 자랐지만 실제로는 적자였다.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두 사람. 석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감은 고개를 들어 두 아들을 바라봤다. 그것은 너희가 결정해야 한다. 며칠 후 석윤은 안채 부인을 찾아갔다. 부인은 석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석윤아, 웬일이냐? 석윤은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석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사실은. 석윤은 모든 진실을 말했다. 자신이 별채에서 태어났다는 것, 덕세가 안채에서 태어났다는 것. 부인은 듣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어머니,
의원이 급히 불려왔다. 부인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석윤아. 예, 어머니. 그럼 덕세가 내 아들이란 말이냐? 석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덕세를 불러오게 했다. 덕세가 들어오자 부인은 그를 끌어안았다. 덕세야,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 덕세는 부인의 품에서 울었다.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석유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덕세는 이제 제자리를 찾았구나. 며칠 후 대감댁에서 회의가 열렸다. 대감, 석윤, 덕세, 그리고 안채 부인이 모였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감이 물었다. 덕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적자의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덕세야, 부인이 놀라 말했다. 하지만 넌 내 친아들이잖니. 어머니, 저는 평생 서자로 자랐습니다. 그것이 제 정체성입니다. 덕세가 석윤을 바라봤다. 그리고 석윤 형님은 평생 적자로 자랐습니다. 그것도 형님의 정체성입니다. 석윤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진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덕세가 웃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부인이 눈물을 흘렸다. 덕세야,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이셨으니까요. 덕세는 대감을 바라봤다. 하지만 대감마님, 아니 아버님. 그래, 저는 아버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숙였다. 옥년 어머니를, 제 진짜 어머니를 죽이셨습니다. 그것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석윤도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께서 하신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대감은 두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석윤과 덕세는 대감을 내려다봤다. 아버님, 일어나십시오. 석윤아, 저희는 아버님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석윤이 손을 내밀었다.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진실을 안고서 덕세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거짓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실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월이 흘렀다. 석윤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출생을 잊지 않았다. 덕세는 서자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석윤의 도움으로 학문을 닦아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두 사람은 형제로 지냈다.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였다. 안채 부인은 두 아들을 모두 사랑했다. 석윤도 덕세도 모두 자신의 아들이었다. 대감 최윤겸은 늙어 병상에 누웠다. 임종 직전 그는 두 아들을 불렀다. 석윤아, 덕세야. 예, 아버님. 미안하다. 평생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버님. 석윤이 대감의 손을 잡았다. 저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지만 함께 살아가기로요. 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았다. 대감이 세상을 떠난 후 석윤과 덕세는 옥년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은 산기슭에 조촐하게 있었다. 두 사람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석윤이 말했다.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덕세도 말했다. 어머니, 저도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다. 어머니, 저희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지키려 하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바람이 불었다. 무덤 위에 풀잎이 흔들렸다. 석윤과 덕세는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는 형제다. 그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형제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거짓에서 시작된 운명은 진실 앞에서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을 발견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선 이그림자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